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거가 땅, 돌 및 먼지층 아래에서 생겨나는 여행. 고고학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문명의 비밀을 발견하고 잊혀진 이야기를 재건하고 우리 조상들이 행성에서 그들의 마크를 어떻게 살고 사랑하고 떠난 방법을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한번 시베리아의 잃어버린 도시로 알려진 아우케임은 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수수께끼의 매혹적인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1987년 러시아 고고학자 팀이 발견한 아우케임은 복잡성과 그들의 기원과 목적을 둘러싼 미지로 인해 역사상 연구원과 애호가들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우케임의 발견은 우발적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오래된 요새 도시의 유골에 들어갔을 때 저수지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찾아 이 지역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발굴이 수행되면서 아우케임은 기원전 1세기부터 중단 시대의 정착지였으며 최초의 인도 유럽 문화 중 하나인 신테시터펜노부커 문화에 속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우케임은 고급 도시 디자인으로 두드러집니다. 도시에는 정착지를 보호하는 두 개의 동심벽이 있는 원형 구조가 있습니다. 땅과 나무로 지어진 벽은 공격에 저항하고 주민들에게 보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벽 안의 도시는 집, 워크샵 및 공동 공간을 수용한 방사선 부문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방사형 설계는 세심한 계획과 고급 엔지니어링 및 아키텍처 지식을 시사합니다. 아우케임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의 천문 조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도시는 하늘 사건과 관련하여 지향적이었으며 이는 건축업자가 천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천문학적 천문대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우케임을 스톤헨지와 비교합니다. 구조물의 배열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의식 또는 달력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솔스티스 및 춘분과 같은 천문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수많은 발굴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우케임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가 버려졌는지 또는 그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이론은 그것이 종교적 중심, 천문학적 천문대 또는 군사 요새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묘지와 인간의 유물이 없으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장례식 관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아우케임은 고고학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큰 관심을 가진 곳입니다. 그것은 고대 러시아 이야기의 상징이자 인도, 유럽 과거의 창문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폐허에 감탄하고 이 오래된 도시의 수수께끼를 반영합니다. 아우케임은 또한 이 지역의 문화적, 영적 중생에 영감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성하고 발전소를 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잃어버린 도시인 아우케임은 고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고급 도시 계획, 천문학적 정렬 및 주변의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아우케임은 고대 인도 유럽 문화에 대한 공학과 지식에 대한 간증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밀을 계속 탐구하고 풀려야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2번, 신비한 마그마 저수지. 2019년에 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유니버서티 오브 얼래스카 페어뱅스의 카얼 테이프가 이끄는 과학자 팀은 앵커리지 근처에서 7.1 크기의 지진 이후 데날리 지역의 지진 활동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날리 결함을 따라 수백 개의 지진계를 설치하여 복제본을 포착하고 지역의 지진 특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분석 과정에서 그들은 지진파가 천천히 느려지는 변칙적인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가 데날리 표면 아래 약 11km 떨어진 마그마 저장소의 존재를 시사한다고 믿는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데날리, 더날리,
일반적으로 화산 활동과 관련된 조건인 하위 조정된 시공적인 플라크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날리의 화산 격차로 알려진 지역에는 표면에 화산이 부족합니다. 이 차이는 스퍼 산에서 랭겔 마운틴즈로 확장되며 화산 활동이 유리한 지질 학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비롭게 중단되는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화산이 없지만 마그마는 지하에 깊게 타는 것 같습니다. 이 마그마 저수지의 존재는 이 지역의 화산 활동에 대한 기존 이론에 도전합니다.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상에 더 많은 지진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번, 카랄. 페루의 커렐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수프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발견된 이 고고 학적 단지는 그리스도 앞에 약 2600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시대로 유명합니다. 케레렐은 메조아메리카와 남미의 가장 잘 알려진 문명에 앞서 선행 문화인 커렐수프 시벌러제이션의 수도였습니다. 카랄 사이트는 고급 도시 계획과 복잡한 사회 조직을 보여주는 일련의 비틀거리는 피라미드, 원형 사각형 및 주택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에는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으며 이는 사이트의 가장 인상적인 구조이며 복잡한 장소 및 의식 공간 시스템입니다. 커렐의 결과는 정교한 종교적, 문화적 관행 외에도 관계 농업에 기반한 경제를 가진 정교한 사회를 보여주었다. 이 고고 학적 유적지는 유물과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첫 번째 주민들의 연대기와 문화적 능력에 대한 이전 개념에 도전하는 미주의 문명의 기원과 초기 발전에 대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중요합니다. 대륙, 번호 4, 산림광물. 호주의 커턴 유니버서티의 학생인 모어건 칵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재료 중 하나인 리히더터의 고대 유동식 충격 사이트인 우드리트 크레이터 누클리어스의 샘플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사한 분화구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분화구를 검사하는 동안 공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리히더터는 모건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매우 희귀 광물은 운석이 지구에 영향을 줄 때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온도에서만 형성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매우 흔한 석한 미너렐은 드문 리히더터가 됩니다. 콕스가 발견되기 전에 리히더터는 세계의 몇 곳에서만 발견되었으며 특히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번호 5. 노동자들은 실수로 중세 성소를 찾습니다. 2020년 영국 길드포드 근처의 철도 노선 근처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들은 동굴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들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즉시 고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동굴은 14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안에는 38m 높이의 여러 섹션이 있었으며 이는 성소 또는 은둔자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동굴이 산타 카탈리나 예배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의 내부는 타르와 석탄으로 표시되며 아마도 숭배자들이 사용하는 램프와 화재가 남아 있습니다. 지붕은 조각된 이니셜 및 기타 장식 요소를 포함하여 여러 브랜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6번. 전 히티터 제국의 장엄한 수도인 헤터사는 현재 터키의 아나톨리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2000년에 설립된 헤터사는 큰 관련성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로 세워졌습니다. 사자의 상징적인 문과 같은 인상적인 벽과 기념비적 인문, 히타이드의 위대함을 반영한 장엄한 사원과 궁전을 보호했습니다. 이 도시는 복잡한 외교 및 군사 업무가 개발된 활동의 온상이었습니다. 고급 서령 문자 시스템으로 유명한 히티타스는 지혜와 힘을 드러내는 광대 한정제 컬렉션을 남겼습니다. 헤터사의 삶은 신들에게 헌신으로 표시되었으며 성전을 부과하는 의식과 의식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같은 힘에 직면하여 역사를 정의한 동맹과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2세기를 향해 헤터사는 망각에 빠졌다. 침략, 자연재해 및 내부 갈등은 쇠퇴에 기여하여 버려진 도시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헤터사 루인즈는 히티터 문명에 대한 매혹적인 간증입니다. 고고 학적 발굴은이 수수께끼의 도시에서 생명을 엿볼 수 있는 유물과 문서를 발굴했습니다. 헤터사는 벽의 유적에서 비문이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고대 문명 중 하나를 탐험하여 수천 년 동안 견뎌낸 비밀을 드러냅니다. 번호 7. 중세 터널. 2021년 웨일즈의 W 전력 분배 전기 노동자들은 터널을 발견했을 때 몬 머스셔의 고객의 정원에 새로운 에너지 라인 포스트를 위한 구멍을 파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한 번도 보면 오래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만든 터널 시스템은 약 1.5m 높이가 있었고 NGD 브록을 따라 달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알지 못하고 걸어왔을 것입니다. 터널은 1131년 시스터션 멍스가 설립한 고딕 수도원인 틴턴의 수도원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구절이 수도원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시스템의 정확한 목적과 확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기회사는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터널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번호 8. 카파도키아. 투르키. 중앙 아나톨리아의 중심부에 있는 캐퍼도셔는 음력 풍경과 독특한 암석으로 유명합니다. 요정 굴뚝구로 알려진 침식바위 콘로 덮여있는 계곡은 판타지 이야기에서 가져온 것처럼 초현실주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카파도키아는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도 오래된 지하도시와 바위에 새겨진 암석교회로 유명합니다. 캐퍼도시어의 마술과 신비를 포착하는 비디오는 인간의 창의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번호 9. 헬세프련이 히파지오. 문제의 문명에 따라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추구하는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 중에는 고인을 묻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다른 종에 가깝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고인을 묻는 데 사용되는 네크라펄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물을 특히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유럽 전역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신석기 시대의 니올팔리즈라는 사실입니다. 이 독창성은 그것을 역사적이고 고고, 학적 중요성의 장소로 만들어 당시의 삶과 장례식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섬의 수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지중해에 위치한 몰타 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획이 있는 지하 터널의 광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번호 10. 서툰 후. 멍청하게 여러분은 바다의 매장으로 알려진 의식을 실천하는 특정 문화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신들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1939년에 고고학자인 베이젤 브라운이 일상적인 발굴을 수행하고 내부에 귀중한 보물로 가득 찬 완전한 장례식을 발견했을 때 1939년에 일어난 매우 흥미로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운이 좋은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는 서튼 후, 서턴 후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발견된 순간부터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실제로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요한 누군가가 그 배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지만 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배가 재발견될 때 시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증거가 조사되고 결과가 조사되었으므로 있었을 수 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매혹적인 이론. 그것은 왕의 장례실, 강력한 통치자이며 그의 백성들에 의해 존경받거나 심지어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똑같이 높은 회원일 수 있다고 추측된다. 11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잊혀진 왕국.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두 왕국이 묻혀 있습니다. 아라비아 북서부에는 엘 울러 밸리에는 감귤류와 야자수가
절벽 사이에 상승하는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르러는 철기 시대의 많은 문명의 본거지였으며 아마도 훨씬 더 일찍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돌로 만든 도구를 발견하여 이 장소가 20만 년 전에 점령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농업은 사막 의 부분에서 번영하여 다던이라는 위대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2600년 전 에룰러에서 다던은 여러 왕들에 의해 지배되는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글쓰기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5세기 동안 알라라에서 사용되는 자체 언어인 데더니터를 가졌습니다. 2500년 전 다던의 통제는 몇 세기 동안 이 지역을 통치한 리언 부족의 왕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중요했으며 물 관리의 새로운 발명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시 근처의 산에서 자신의 신과 예배 장소를 가졌습니다. 현재 다더니터즈와 리어나이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발굴 및 연구는 에룰러 계곡 전역에서 수행됩니다. 예술적 재능과 창의성을 드러내는 발견은 계속됩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이전에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된 사막이 항상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호 12. 동굴은 베트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동굴 아들 도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1991년 폭풍 동안 지역 농부가 발견한 동굴은 원격 및 어려운 접근 위치로 인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9년 영국의 스펠리에인들은 입구를 재발견하여 놀라운 지하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손동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며 150m, 길이는 9,000m입니다. 과학자들은 6,000m를 탐험하고 곰, 앵무새, 박쥐, 나비 및 70종 이상의 양서류와 파충류를 포함한 독특한 동식물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은 오랫동안 숨겨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번호 13. 우발적인 국경 변화. 실수로 국경도를 움직일 때 일상적인 작업으로 바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21년 벨기에 농부는 벨기에의 어콜린즈 마을 근처의 트랙터로 약 2m 떨어진 국경도를 옮겼습니다. 이 작은 조정은 벨기에 영토를 증가시키고 프랑스어를 줄였습니다. 이 오류는 지역 역사의 애호가에 의해 산책 중에 돌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컬린즈의 시장과 바우사이니즈서랑 이웃한 프랑스 사람들이 재미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어컬린즈 시장인 데이비드 라보즈는 그의 도시가 커지는 것에 대해 농담을 했고, 바우사이니즈 서락 시장인 오럴리 웰러는 문제가 우호적일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T. 심각한 외교 영향을 피하십시오. 한 가지는 안전하다. 두 시장 모두 유머 감각이 좋다. 양국의 경계는 약 625km까지 연장되었으며 1995년 첸젠 협정이 참여 국가 내에서 국경 통제를 폐지한 이후 상대적으로 쉽게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의 역사적 중요성은 정확한 위치를 중요하게 만듭니다. 당국은 농부에게 돌을 원래 장소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이 만나지 않는다면 벨기에 외무부와 관련이 있고 1930년 이후에 만나지 않는 희귀한 프랭코벨거 국경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등반될 수 있습니다. 글쎄, 나는 오늘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벨기에 분야에 있다면 국경을 바꿀 위험에 의해 임의의 돌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